추상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원장님 따님이 아빠 나 가슴 성형 할래 이렇게 하면 추천하실 건가요? 만약에 우리 딸이 그 가슴 성형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가슴 성형에 대해서 준비를 네. 해봤어요. 네. 근데 보통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가슴 성형으로 오시는 분들 비중이 어떻게 돼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슴 성형만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략 비율이 한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가슴 성형을 해오셨는데 혹시 그간 변화된 트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아주 많이 바뀌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가슴 성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 겨드랑이 절개를 했거든요. 최근에는 밑선 절개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보형물은 이제 10년 전 보형물 그리고 20년 전 보형물은 거의 안 나와요. 그때 보형물은 다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됐고 보형물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 자체가 이제 옛날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하는 그 보형물 사이즈가 300cc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은 뭐 400cc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아, 요즘은 좀 큰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물론 옛날에도 큰 그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직업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키니 모델이라든지 뭐 레이싱 모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큰 사이즈를 원했다고 하면 요즘은 그런 그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보형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 한국에 수입되는 그 보형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염수 보형물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식염수로 이제 보형물을 만드는 거죠. 실리콘 보형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리콘으로 만든 제품이고 근데 이렇게 설명드려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제품이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멘토라는 제품이 있고 모티바라는 제품이 있고 세빈이라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유로실리콘 제품이 4가지 정도가 이제 수입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식염수 보형물은 아니고 식염수 보형물은 이제 멘토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사용을 안 해서 수입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은 대부분의 보형물은 실리콘 보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가슴 성형할 때도 뭐 겨드랑이 절개나 밑선 절개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어떤 절개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지금 밑선을 원하시는 분이 7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겨드랑이를 원하시는 분이 한 20-30% 되는 것 같고 유륜을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뭐 한 1년에 한 번씩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 지망생들은 이제 겨드랑이도 노출될 수가 있고 가슴 밑선도 이제 비키니 입으면 노출될 수 있으니까 유륜이 가장 이제 노출이 될 확률이 적은 거죠. 유륜으로 절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의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밑선 아니면 겨드랑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겨드랑이 말고 이제 밑선을 많이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술이 좀 빨라요, 겨드랑이보다. 밑선 절개를 하면 딱 가슴방을 이만큼만 만들거든요. 근데 겨드랑이는 생각보다 이게 멀어요. 이만큼을 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이만큼 더 많이 걸리고 우리가 그리고 회복을 할 때 팔을 쓰면 겨드랑이도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래서 회복이 좀 빠르다. 민소매를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드랑이를 좀 더 노출시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밑선보다는. 겨드랑이는 이제 가슴방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흉터 위험도 있으니까 그렇죠. 밑선을 네. 많이 선호하시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가슴 성형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가슴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는 내 가슴의 크기예요. 내 가슴의 크기. 내 가슴에 비해서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선택을 할 때는 아무래도 부작용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 가슴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선택하면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가슴 성형은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가슴 성형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 중간에 이제 2-3년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정보를 찾을 때는 옛날 얘기들도 많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 성형은 이제 상담을 꼭 받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원장님이 가슴 성형을 하실 때 나는 이것만은 뭐 꼭 지킨다 하는 원장님만의 철학이 있을까요? 가슴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인 것 같아요. 이 보형물이 내 몸에 들어오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슴은 이제 유방암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유선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이 발견이 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원장님은 안정성을 꼭 염두에 두고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예, 예. 사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원장님 따님이 아빠 나 가슴 성형 할래 이렇게 하면 추천하실 건가요? 아까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못 권할 수술을 제가 하진 않겠죠. 예, 예. 만약에 우리 딸이 그 가슴 성형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하진 않겠죠. 네. 원장님 그러면 오늘 내용 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작으신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보형물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필러를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게 보형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형물이 가장 이제 효과도 좋고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형물은 현대 의학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이제 집대성돼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 보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걸 선택하시는 것보다 가슴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형물로 바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